안녕하세요, 지메입니다.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84.99인데 우리가 말하는 33평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감정평가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. 23명이나 들어와서 미납을 했습니다. 보증금 2,400만 원을 버린 거죠. 자, 왜 보증금을 버리면서까지 미납을 했을까요? 자, 이 물건 시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거래 시세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09제곱미터입니다. 109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입니다. 실거래를 보시면 자, 보다시피 2020년 초반에는 2억대였다가 2020년 후반에 3억대로 올라간 요즘 뭐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요. 3억대로 올라간 그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 너무 오래된 건 빼고요. 뭐 이 정도로 나눠서 본다면 여기는 보다시피 뭐 로얄층 8층이나 12층 보시면 3억이나 3억 6천, 3억 3,800, 3억 5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왜 이렇게 3억이라는 얘만 뚝 떨어진 금액이 있었을까요? 이 앞에 시세만 보고해서 3억이 결정됐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3억 2,550원 왜 이럴까요? 이 앞에서 3억 6천이나 3억 5천 훨씬 높은 금액의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3억 2,550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. 이건 뭐 급해서? 물론 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이 3억 4,500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2,550만 원이 되는 거죠. 그 이유는 이 물건을 좀 보시면 바로 이 이유임을 좀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. 사용 승인일이 01년도입니다. 20년이 되었죠. 20년이 되었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됩니다. 이 물건 33평형 아파트인데요. 33평형 아파트를 수리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? 올 수리를 하게 된다면 뭐 물론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 평당 얼마가 들 건지를 많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평당을 얘기를 할 때 여기저기 뭐 70만 원 든다, 80만 원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70만 원, 80만 원 든 데를 가서 견적을 받아보고 하나하나 추가 하다 보면 그냥 뭐 얼마 정도가 올라가나요? 120, 13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거의 이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가게 돼요, 거의. 그러면 대충 33평형이 계산을 한다면 뭐 좀 좋은 수리를 한다. 그러면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 올 수리의 비용입니다.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, 생각보다.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제 해보면, 이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, 이것도 아쉬우니까 한번 같이, 샤시 하나 바꾸면 뭐 어마어마하게 추가가 되고요. 당연히 뭐 화장실이고 뭐고 굉장히 추가가 되겠죠. 그러다 보니,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하면 그 금액이 진짜 뭐 4천만 원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면, 당연히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4천만 원 플러스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시세를 보면, 자, 이렇게 낮은 금액들 또는 이렇게 높은 금액들, 바로 이런 집들은 수리를 굉장히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에 비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집은 수리가 안 된 집으로 봐야 되겠죠. 자, 현재 2021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층이 3억 2천이다. 그리고 9층이 3억 7,500이다. 그럼 과연 현재 지금 로얄층은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? 로얄층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? 3억 한 중반? 후반? 이 정도 되겠죠. 3억 5천?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아니면 3억 2천? 이 정도일 수도 있겠죠. 이 정도 아니면 3억 5천에서 3억 7천?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. 3억 7천? 수리 잘 된 집 얘기합니다. 잘 된 집. 3억 7천이나 3억 8천? 이 정도 될 겁니다. 수리 잘 된 집. 그럼 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집은 여기서 역으로 3천이나 빼야겠죠. 그럼 한 3억 4천이나 3억 5천 정도. 이 정도가 시세가 맞지 않을까. 이 정도로 짐작이 돼 보입니다. 3.4억에서 3.5. 자, 이 상태로 다시 물건을 되돌아가서 본다면, 자, 이 물건 낙찰된 금액이 3억 5,600입니다. 3.4에서 3.5로 시세를 본다면 3.5억이면 또 굉장히 높은 낙찰가잖아요. 이거에 비한다면. 그러면 한번 좀 더 내용을 봐보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. 정씨에게. 거의 01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사용승인 받자마자 처음으로 분양을 받은 거죠. 분양을 정씨가 받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다는 거죠. 쭉.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집을 살고 있다면
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이 수리라는 게 당연히 이쪽 하나 띄어서 수리하고 이쪽 하나 띄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 거의 뭐 본인이 수리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특정 부위 한 군데만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살면서 수리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집은 소유자가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집은 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집으로 보여지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3억 5,600 굉장히 높게 낙찰 받은 거죠. 왜? 경매로 받은 거잖아요. 3.3에서 좋게 올라서 3.5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3.6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받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거죠. 오히려 차순이 된 이 3억 3,360만 원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아슬아슬하게 실거주에는 좀 더 맞지 않는 금액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리까지는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도를 해야 되는 시간도 들어가고 대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고 나서 결국은 보증금 2,40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런 오래된 집 이처럼 이렇게 사용승인이 좀 오래된 집들 20년 이상이 된 집들은 굉장히 수리가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나 물론 여기서 30년이 넘어가 버린다 그럼 대부분의 집들이 수리했을 겁니다. 대부분 집들이. 그런데 한 20년 정도가 되면 수리 정말 안 하고 사는 집들이 있거든요. 그냥 오래전부터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살긴 하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보면 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. 이 집이 아마도 그런 집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. 그렇게 되면 시세 측정을 완전히 잘못한 거겠죠?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해야겠죠. 이거는 실제 낙찰받고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입찰하기 전부터 내부를 보면 좋은데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. 좀 추측으로 실거래만 보고 접근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처럼 듣기만 보더라도 이거는 수리가 안 된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미납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